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체육관에 있는 시간도 있긴 했지만 자습 시간에는 이제 수능 영역별로 시간이 있잖아요. 언어 80분, 수능 100분, 외국어 70분, 수리 100분 맞죠?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. 아무튼 그렇게 스타워치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계속 시간을 재면서 계속 문제를 풀어봤어요. 꼭 이렇게 기출문제나 그런 문제집이 아니더라도 그냥 시중 문제집도 한 문제나 언어 같은 경우는 한 지문에 시간을 계속 재가면서 시간 배분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고, 딱히 수능 공부는 그냥 저도 이렇게 쓰면서 하진 않았지만 그냥 계속 오래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진짜 오래 보는 사람이 많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요. 여기까지. 네, 저는 적성하기 전까지는 수능은 계속 100으로 공부를 했었는데, 이제 뭐 솔직히 공부하는 방법은 각자 다 다르니까 뭔가 내 방법을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고, 이제 적성이랑 병행했을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, 적성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되게 금방 질리거든요.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을 못해요, 공부를. 풀다 보면 좀 IQ 테스트도 3시간 이상 안 하잖아요, 머리 아파서. 그래서 3시간 정도 하고 조금 언어 문제 같은 거 그럴 때는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풀면 머리가 좀 풀리거든요. 그러면 어려운 문제 좀 풀다가 다시 적성 공부 좀 쉬운 거 하다가 그런 식으로 좀 난이도별로 이렇게 좀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저는 약간 좀 분야를 나눠서 말씀드리면, 언어 같은 경우는 아침 자습 시간이랑 점심 시간에만 공부를 했어요. 아침 자습 비문학 3지문, 점심때 문학 3지문, 이렇게 하면 하루에 6지문인데 한 달이면은 책 2권 정도 풀거든요. 이렇게 하루도 안 빼놓고 하면. 그럼 수능 때까지 3월부터 11월까지 하면은 거의 2권이면 거의 한 15권, 16권을 푸는 거예요. 이렇게 그냥 이 정도 3지문 별로 안 어렵잖아요. 근데 이게 막 그런 말 있잖아요. 막 양치기 하지 말라고. 양치기도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양치기는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언어를 풀고 저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 방법밖에 몰라서, 제가 틀린 이유를 문제 틀렸으면은 모든 그 보기마다 틀린 이유, 이게 내가 틀렸다 생각한 이유, 이게 맞았다 생각한 이유 옆에다 다 달았어요. 그 다음에 답지를 보는 거예요. 그러면 답지를 보면은 얘 나랑 똑같이 생각했네 그러면은 넘어가는 거고, 난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골랐는데 이게 이래서 오답이군 하면은 또 다시 써요. 그렇게 쓰면은 16권 정도를 풀면은 지문을 엄청 많이 푸는 거예요. 그러면은 모든 책에 있는 그 답을 추론해내는 방법이 내가 쓰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능에 가면은 얘 그때 그쪽에서 봤던 이거랑 연관 짓는 거네 하고 또 다 보여요. 그리고 또 외국어는 저 같은 경우는 단어는 쉬는 시간, 점심시간, 걸어다니는 시간, 밥 먹는 시간, 그냥 남는 시간 있으면 다 외웠어요. 하루 날 잡아서 공책에다가 공책 한 권을 다 채워놓으니까 5,000개가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수능 때까지 그것만 그냥 계속 읽었어요. 그 나중에 가면은 그걸 매일매일 계속 읽으면 쉬는 시간마다 나중에 가면은 순서 없이도 처음에 뭐 나오고까지도 외워져요. 앞부분 같은 경우는. 그렇게 했고, 수리는 이렇게 짜투리 시간만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. 그래서 남는 시간은 그냥 다 수리를 했어요. 수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좀 다 무식한데 문제 풀고 틀렸으면 답지 보고 그거를 똑같이 써서 또 외웠어요. 다 이런 방법밖에 없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, 그리고 제가 제 공부 방법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건 매일매일 일주일마다 좀 이름이 되게 낯설던데 저 나름대로 지은 건데 상윤이의 모의고사라고 해서 주말 일요일날 모의고사 수능 같은 거를 풀었던 거라도 또 뽑아서 수능 연습하듯이 매일 풀었거든요. 풀어도 또 틀리는 거 또 틀려요 이러면서 그거를 매주 했기 때문에 수능 가서도 하나도 안 떨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.